몸을 이쁘게 빼고 싶고 그 지방을 빼고 싶어. 힘들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느냐, 누구나 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데 좀 더 밀접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든 뭐 지방이든 간에 단백질이든 간에 우리가 섭취하잖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에너지 대사 과정에는 무산소 과정과 유산소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산소 과정은 에너지 동원 자체가 빨라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웨이트나 아니면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들, 단거리 육상 이런 겁니다.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유산소 과정이라고 해요. 이 유산소 과정이란 거는 에너지 동원 자체가 느려요. 그리고 탄수화물만 우선순위로 쓰는 무산소 과정과는 다르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장시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유산소 과정이에요. 지속적인 움직임을 사용한다면 그게 곧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되면 지방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왜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유산소 과정 같은 경우는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적으로 사용하죠. 에너지 동원이 느리고요. 우리가 지방을 먼저 빼기를 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를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은, 무산소 과정이 이루어지는 운동은 간결하고 짧고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호흡조차도 짧아지죠. 그리고 순발력과 강한 폭발력을 이용한 운동 방식이에요. 탄수화물을 먼저 고갈시켜요. 물론 이 무산소 과정에서 탄수화물만 고갈시키고 지방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다이어트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았을 때 굳이 무산소랑 유산소랑 나뉘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라는 가정이라면 내가 헬스장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살을 빼고 싶단 말이면 지방을 빼고 싶어. 그러면 유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산소 운동은 몇 분 정도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 정도를 꾸준하게 끌고 나가야 돼. 20분과 30분을 하고 끝내라는 얘기 아니야. 그 이상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효율과 딱 따져볼게요. 헬스를 딱 하러 갔어요. 헬스를 하러 가면 나는 진짜 효율적이고 몸을 이쁘게 빼고 싶고 근손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딱 그 틀을 잡아봅시다. 무산소 과정이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고갈한다 했죠. 옳겠구나. 그러면 뭐든지 좋아요. 푸시업, 벤치프레스, 랩풀다운, 데드리프트, 스쿼트 뭐든 좋습니다. 무산소 과정이 무산소 운동을 먼저 대략적으로 한 4-50분 할 수 있는 거 먼저 무분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씩 다 잡아봐요. 다 잡고 40분, 50분 지나면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사용했다는 조건 하죠. 이 상태에서 유산소로 올라가면 금상첨화예요.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먼저 쓴다 했죠. 근데 유산소 운동은 탄단지를 골고루 사용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먼저 쓰는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탄단지를 쓰는데 탄수화물이라는 친구가 첫바따로 후드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친구가 벌 쓰고 대기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겠죠. 나 온나. 바로 후드로 패는 거예요. 지방이 좀 더 빠지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웨이트를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을 빼는 게 수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유산소를 먼저 하라는 얘기는 뭐죠? 몸에 웜업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30분 정도에 우리가 유산소를 이상을 가져가야지 지방을 태우기에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웨이트를 하기 전에 유산소는 사실상 10분에서 15분 내로 끝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고갈시키지 않는 선에서 몸에 웜업을 시킨 상태로 바로 웨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들으면 중급자나 어느 정도 이제 헬스에 해박하신 분들 이 생각할 거야. 뭐야 이 새끼, 다 아는 내용을 뭘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 자스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드린 부분은 뭐냐면 헬린이 분들이 헬스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 헬스장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소를 먼저 해야 됩니까? 웨이트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웨이트를 먼저 하고 유산소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힘들죠? 탄수화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 나도 힘들어요. 누구나.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데는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다이어트, 이번 이제 여름 대비했을 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특히 헬린이 분들,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한 달 정도를 웨이트를 꾸준히 해봐요. 유산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웨이트를 배우는데 접목시켜서 좀 더 유산소를 해가지고 하면 3달 플랜, 100일 플랜 누구나 뺄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는요, 처음으로 헬스장 간 사람이에요. 이미 헬스를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누구나 알만한 지식인데 내가 그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다이어트는요 어느 정도 알고 하면요 편하네요. 누구는 2시간 운동하고 누구는 3시간 운동했는데 2시간 운동해서 잘 빠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새끼 약했다, 저 새끼 뭐 보조제 먹는다, 이런 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형님들, 내가 1회배도 헬스장의 관장으로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마음 급한 거 알아. 어떻게든 빨리 다이어트 하고 싶어. 어쩔 수 없어. 내 안엔 빼야 돼. 빼려고 간 사람. 근데 마음이 급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헬스장 가시면 여러분 트레이너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PT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OT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가면 코치님 있으면 그냥 코치님 이것 좀 가르쳐줘요. 이것 좀 가르쳐줘요. 웨이트 하나하나씩 배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유산소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유산소를 어떤 것 정도로 선택해야 되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 뺄 거라고 헬스장 가고 런닝머신 평지 걷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유산소 운동의 진행에 대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분, 30분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항상 얘기해드려요. 유산소 운동이란 건요 사실상 누가 더 유산소 잘하냐 못하냐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으로 따지는 더 중요한데요, 강도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가장 추천드리는 건요 3가지로 딱 나눌게. 일반적인 헬스장에 있는 거, 첫 번째 초심자분들을 보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입식 사이클 말고, 왜냐면 입식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랑 무릎에 좀 안 좋으신 분들, 지방이 특히 많으신 분들 무리 갈 수 있어요. 전립선 쪽에도 남자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좌식 사이클, 앉아서 하는 비교적 허리나 무릎에 안정성을 요구하는 좌식 사이클. 두 번째는 스태퍼라고 있어요. 스태퍼. 뭐냐면 이게 스태퍼 계단 밟는 식의 운동이에요. 이거는 내가 약간 추천드린 게 유산소와 무산소의 거의 결합이야. 쉽게 말하면 계속 다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클라인이죠. 각도, 아까 말한 경사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선택하느냐. 그 이유는 동일한 시간에 얘기했을 때 효율성의 차이를 했잖아요. 유산소의 강도라는 건요 사실 여러분들 심박수예요. 심박수, BPM이죠. 이 심박수를 내가 얼마나 잘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고강도와 저강도로 나뉘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더 열리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유산소의 강도 조절 이꼬르 심박수에 비례한다. 여러분들이 유산소 할 때 편한 거 고른다? 살 덜 빠지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유산소 할 때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이거 탈래, 살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살이란 게요 쉽게 빼고지 않아요. 사실 그냥 뭐 체수분 날리는 건 쉬워요. 땀만 많이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유산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것들, 인클라인, 그 다음에 우리 스태퍼, 그 다음에 사이클을 좀 좌식 사이클을 이용해서 좀 더 강도 있는 방식의 운동, 심박수가 두근두근 될 수 있는 운동, 이 심박수를 놓치지 않는 이 끈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물 많이 드세요. 진짜 아직도 그 어떤 분들은 물 마셔도 살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이 물 마시면 살찐다는 사람들 알죠? 진짜 문외하다. 물 가지고 살이 찌면요 참 어메이징한 겁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드셔주면 신진대사를 올릴 수 있는 데 도움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근육이란 건요 사실 혈액이죠. 혈액이란 건 사실 워터,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주면
펌핑도 잘 되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창도 만들어주는 그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아시겠나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틀은 잡힌다. 좋아,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다.